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이 이제 합쳐져서 나타난 것입니다. 인지적인 기법이 행동과 정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인지, 어떤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반응해서 행동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정서들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호 결정론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앨리스의 합리 정서적 치료,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베개의 인지치료, 이렇게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기디시 훈련이라든가, 문제 해결 치료라든가, 스트레스 관리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인지행동 모델의 주요한 어떤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실천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합리적인 신념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러한 것들을 오류를 수정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과제로 삼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개인의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생각되고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협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클라이언트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생각들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접수를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듣고 몸에 이제 힘을 좀 빼면서 인지 체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비합리적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수용해 가면서 문제를 듣고 정말 이런 문제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인지, 사고 체계를 탐색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문제 상황들은 어떨 때 발생하는지, 이럴 때 어떤 생각들이 들고 어떤 행동들로 반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사람들과 계속 문답 형식을 통해서, 근데 이런 것은 이럴 때는 그러지 않지 않았나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해서 본인이 생각할 때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응용하고 연습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제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변화를 시키고 그런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초기 개입 종결의 과정에서 이렇게 개입 과정과 전략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우리가 문제의 우선순위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어떤 것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제 개입 과정에서는 인지적으로, 행동적으로, 정서적으로 전략들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런 전략들에 맞춰서 실천을 한 다음에 종결 과정에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적이었는가 목표 달성은 어느 정도쯤 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되어지고 또 일상생활 안에서 얼마만큼 지속되고 적용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이러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앨리스의 합리정서적 치료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여기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요소를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통찰 이런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과제를 이제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이러한 인지적 왜곡이 심리적 혼란이나 장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얘를 잘 발견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현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허황된 결론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러한 합리적인 신념으로서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이러한 목적,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심과 자기 지향, 그리고 관용이라든가 융통성이라든가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도 괜찮아. 우리 인생은 불확실한 거잖니.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조금 더 사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에 어떤 몰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험도 감흥해 보면서 자기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다양한 개인 목적들을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개입 과정을 우리가 A, B, C, D 모형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개입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어떤 정서를 유발하는 선행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행위가 있다고 하면, 아, 내가 이거는 나도 모르게 이거 참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신념체계, 어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내가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얘를 해석하니까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이러한 정서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개입을 해야 되냐면 바람직하지 않은 뭔가 오류가 있는 이러한 신념 체계에 접근해서 논박하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비합리적인 신념, 사고, 통념 이거 과연 맞는 건지 계속 치료자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적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논박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었네요 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이러한 합리적인 신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신념에 따라서 내가 그 정서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반응으로 긍정적인 혹은 자기 수용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ABCD 모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입 기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조금 더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은 주로 부정적인 사고로서 무가치 혹은 무력감, 무만감, 우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건 외시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 이거 자동적으로 그냥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평가, 자발적인 평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거리가 멀어요. 부정적인 내용들이 역기능적으로 작용해서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주변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체계적인 인지적인 오류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인 인지 오류에는 임의적인 추론, 선택적 추론, 과잉 일반화, 극대화 극소화, 개인화, 절대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수업 시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입 목표와 개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우리는 합리적인 평가를 하는가? 라는 거죠. 왜곡된 평가 이런 것들이 자동적인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바꿔보는 것 이런 것들을 개입 목표로 삼고요. 또 왜곡된 사고를 재평가하고 수정하는 것을 이제 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부여하게 되죠. 현실적인 행동을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적인 사고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서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힘들게 될 경우에 이러한 증상들을 경감시키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오류를 현실적인 인지로 대체하고 믿음 체계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설명 기법 그리고 내적인 의사소통을 명료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서면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것 경험 학습을 하게 되는 이러한 개입 기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인파워먼트를 위해서 이러한 인지행동 개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상들과 함께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인지행동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장애인, 여성, 노인, 그리고 성소수자 집단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다문화 소수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개입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